지사 통일 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 발걸음해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른 결선팀들의 노력과 의지에 큰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고려대학교 홍일교육 선도대학 사업단장님이신 남성욱 단장님을 모시고 격려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선을 통과하고 지금 오늘 결선에 왔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성했던 컨텐츠를 꼼꼼히 살펴보고 또 평가해서 여러분들을 본선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기본 실력은 다 입증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내용들을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승리를 확신하고 벌써 1등 할 걸로 자신하는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그동안 다년간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해오시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신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객관적이고 또 공정하게 심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들 미래의 통일 주역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첫 발을 내딛는 경연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큰 노력, 결실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2회 국무회의는 평안북도 서북부 통합국제특별자치시 추진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국정기조인 차별 없는 사회, 살아나는 민생, 공존하는 남북에 따라 건강한 한반도 구축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고 산업협력 및 산업지구 양성을 통해 비전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모든 사업들은 신인주 경제특보로도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비용보다는 경제특보가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차라리 비용을 저감하여 남은 돈으로 이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할 계획으로 이후 남한의 경의선과 이을 것이며 이를 신경의선으로 지칭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게 국경선 지역 경찰력 지원을 요청하며 해군 함정을 배치하기가 어려운 압록강 지역에 해양수산부에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용사포 신항 해양바이오산업연구단지,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설립해 압록자치시를 주요 해양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먼저 행정직제 재개편, 압록자치시 설치 및 상호분단, 압록자치시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과제를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각각의 중과제들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강 개축 및 신항 설립 시 해양 생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수 처리 측면에서 해역의 기초 생산력 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전반적인 생산력의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각 부처에서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번영과 이남 이북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격차의 해소와 국정 기조인 차별 없는 사회, 살아나는 민생, 공존하는 남북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국무회의의 선회를 선포합니다. 통일로 지난 3년은 한국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흡수 통일 이후 혼란했던 국내 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안건으로 이북 주민을 위한 교육 마스터 플랜을 상정하겠습니다. 마이스터의 정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입니다. 이 설립 목적 자체가 산업계의 수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기술 교육을 통한 직업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이북 주민들의 생활 수준 및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단기적으로 보장합니다. 마이스터고는 수업 시간에 7할 정도를 전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가 단순히 시혜적인 정책으로 이북 주민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한다면
이남 지역의 주민들과 정세적 동화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소득이 있어야만 이북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스터고가 여러 방면에서 최선의 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우선 저희는 통일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통일 독일의 경우에는 동독 지역 내 직업훈련 시설 하나를 서독 지역 직업훈련 시설 하나가 담당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매 결연 체제를 마련해 멘토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주 주도의 양성훈련이 전체의 약 48%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님과 산자부 장관님께 기업 협조 요청에 관한 협력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북 지역의 농업 종사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2차, 3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이북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 및 발전과 충돌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를 모두 종합한 이북 주민을 위한 교육 마스터 플랜은 이북 지역의 교육 니즈를 총망라하는 체계적인 교육 정책으로 교육과 산업이 발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새 지평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민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이룩하고 남북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통일 5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중장기적 경제법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더 뉴 센트럴 원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크게 4가지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공항은 중국 동북 지역 단천 함흥 원산 권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공항을 국제적 허브로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고 북한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동해에는 청진 나진, 단천, 함흥 원산 권역, 서해에는 해주 개성, 신의주, 평양 남포 권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집중하면 막대한 개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6개 권역을 중점으로 도로망 재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산 평양의 철도 및 도로를 현대화하고 원산 국제공항 사업이 추진되면 북한 지역 간 단절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물적 자원을 유리하게 수송할 수 있습니다. 고성 관광단지 건설 사업의 주 목적은 고성의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활용하여 국내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성에는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였으나 이제는 통일의 과정과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연간 약 1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원산 및 금강산 개발에 약 10조 6천억 원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일한국은 지출이 이미 많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외교관적 근처를 더욱 꾸며 비용 효율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협력단지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물류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제품을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통일의 과정을 지나 이제는 통일한국의 이상을 현실화할 시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발전입니다. 북한 국민들께서 통일한국의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안 이음도시 및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 국토부는 와기부와 협력해 연안 시내 전기차 운행 및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을 완전 자율주행화하여 기술 발전을 위한 테스트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강화만 광조제에 조력발전 설비를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미래 클러스터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 자격을 부여하는 사회통합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주거와 일자리가 일치하는 도시가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경선사업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30년 가용적 건축으로 이차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지금 사업비의 30%에서 국가지원법 37조 1항에 따라 3% 이상이 편성하였습니다. 조력 발전은 재생에너지 중 가장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기대 전력 생산량은 연간 1890GW이고 HVDC를 구축해 전력 수급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한반도 북부 지역 지하 자원 개발을 통한 원스톱 산업 체계를 형성하겠습니다. 산업별 핵심 소재를 내수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테스트 배럴을 구축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등 산업 지적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용수 다소배 업종, 폐기물과 폐수 등의 처리 업종, 지정 악취 물질 및 특정 유해 물질 처리 업종은 입주를 제한하겠습니다. 정부 평가단을 조성할 것입니다. 각 기준에 맞춰 입주하는 중소 기업의 연구 역량을 확인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요 기술 선진국들은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련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거나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특허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거 규정으로 해외 특허 출원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안 이음도시가 한반도의 북부 거주민과 남부 거주민을 연결하는 이음도시로 활약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님들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동네 폴리틱스 팀에게 질문드립니다. 신의주와 압록강 일대의 집중 개발이 오히려 북부 지역의 지방 소멸과 소외 현장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려됩니다. 이는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낳을 수 있고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핵심 기능 대부분을 집중적으로 갖춘 신도시의 개발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우리 동네 폴리티스 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통일원 팀에게 질문 드립니다. 모두 발언에서 더 뉴 센트럴 프로젝트의 4가지 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 정책 간에는 관광단지 건설과 남북벨트 건설이 어떤 효율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편익과 효과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일원팀 답변합니다. 우선 남북한 도로를 정비하고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경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상, 해상, 항공교통망을 함께 정비함으로써 대중국, 대러시아 물류 통로를 확보하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로 신속하게 수출할 수 있게 합니다. NCO 프로젝트의 4가지 축을 바탕으로 남북 통합이 이루어질 때 기술협력단지와 관광단지는 한국의 국력 강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금강산과 고성 지역의 관광단지 개발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 한국의 상징성을 더해 한국의 이미지를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첨단 산업 발전을 이끌며 이 두 단지는 각각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담당해 스마트 파워를 증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각 정책은 상호 연계되어 통일 한국의 경제적 순환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NCO 프로젝트의 4가지 축은 한반도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남북한 경제 통합과 번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B팀은 질문에서 신의주와 압록강 일대의 집중 개발이 오히려 북부 지역의 지방 소멸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B팀은 지방 분산화 정책에 있어 거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지역 간 격차 없이 모든 지방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재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 혁신도시 사업이 균형 발전에 실패한 이유도 너무 많은 신도시를 건설해 각각의 도시가 자본과 사람이 집중될 만큼의 역량 및 체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실패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점을 개발하고 이를 서울에 비견되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핵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북측 지역에 이러한 핵을 개발하지 않았을 때 상대적으로 역량과 자본이 부족한 북측 지방의 주민들은 통일 이후 남측, 특히 수도권으로 향할 것입니다. 네, 다같이 팀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응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제시된 정책들은 주로 기술교육에 한정된 느낌입니다. 통일 후 이북 주민들이 단순히 기술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배움과 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해 이북 주민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루고 이남 주민들과의 문화적, 정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현 정책들이 기술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난파 법학회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1년도 논문에 따르면 강화만 조력발전소는 편입 대비 환경 비용이 높고 초기 건설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갯벌의 생태적 가치 감소와 생태계 파괴 비용을 고려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대체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등 다른 전력 공급 수단도 많은데 조력 발전소를 추진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의 마이스톤 플랜이 기술교육에 강조점 두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야와의 균형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북 지역의 마이스톤 또한 장기적인 실태 파악과 계획 수립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의성 및 심화 소양 교육을 실시할 기반을 확보하고
이 역시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일원팀에서는 가계의 경제력 등의 원인에 의한 교육 격차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같이 팀은 북한의 학생들이 가계의 경제력이나 지도력 등에 영향받지 않고 자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배움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이스터 교육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다같이 팀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급하신 논문은 2011년 논문으로 과학기술 논문으로서는 다소 오래된 과거 기술에 관한 논문입니다.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 조력 발전은 우수한 편익성과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 발전 방식을 검토한 끝에 저희는 조력 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선 화력 발전은 2050 탄소 중립 이행 계획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원 활용을 검토했습니다. 강화만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한 데다 한반도의 서부 지반은 침하 우려가 있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발전 시설도 주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주변 환경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효율을 가진 발전 시설을 선택하고자 고심하였고 조력 발전이라는 최선의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통일원팀은 원산공항을 국제공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원산의 서쪽으로는 낭림 산맥이 지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의 접근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원산 주변에는 문천시를 제외하고는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대도시나 타 지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원산공항에 무려 10년이나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폴리틱스 팀에게 질문합니다. 귀팀께서는 중국과의 자유로운 무역 및 활발한 교육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요 주제 중 하나인 한중 자유무역 산업지구 설치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님은 중국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인접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무장 경찰을 배치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양립 불가능한 의도를 가진 사업들을 동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국방부를 제외한 부처에서 진행하는 중국과의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이동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밀매, 마약, 미립국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경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위험을 살펴보았을 때 마약류의 밀수입, 전략물자의 밀수출, 그리고 미립국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사회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봤을 때 압력 특자시 설치로 B, C 유형의 비자를 완화한다면 우리나라가 미립국의 경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경선 지역 무장경찰 배치와 군사 배치는 이에 대처하는 방안입니다. 국경 방위사단 배치 역시 협동을 통해 자유로운 무역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원산공항은 주변에 함흥이라는 대도시가 있어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흥은 약 7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북한의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주요 산업 및 경제 중심지입니다. 중국, 일본 등 인접 나라에서 항공기로 한두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3-4시간이면 홍콩, 상해, 대만을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여러 나라의 도시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시는 동해와 서해 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주요 분기점으로 서부로는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동시와 연결되고 북쪽으로는 함흥, 청진을 거쳐 러시아 화산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원산공항은 현실적인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하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난파법학회팀에게 질문합니다. 경향에 따르면 연안에 미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한다고 하였으나 실현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연안과 교동도를 연결하는 공유식 주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1890GW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셨습니다. 세계 최대 주력 발전소인 시화호는 연간 약 550GW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감수호도 조성하지 않은 공유식 발전소로는 이 정도의 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세계적인 습지 보호구역인 한강 하구를 훼손 시 시화호의 건설로 치른 1.6조의 사회적 손실보다 몇 배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클러스터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마련한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공급원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다같이 팀에게 질문합니다. 마일스톤고의 설립 목적은 숙명동의 양성이며 대학 진학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이스터고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 시행 시 북측 청년의 교육기회 박탈과 역차별의 문제가 우려됩니다. 또 북한 청년층의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낮추며 최종적으로 이들에게 직업 선택을 강제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의 활용, 종합국립대학의 설립 등 모든 교육 영역을 포함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이는데 마스터 플랜에서 모든 교육 영역을 배제하고 계획이 수립된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 전력원을 비교한 끝에 환경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 준수한 조력 발전을 주요 전력원으로 선택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안 교동도 방조제뿐만 아니라 강화만 조력 발전소의 발전량을 모두 합하여 1890기가와트의 발전량이 예상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언급하신 시와호 조력 발전소와 비교해서 더욱 큰 규모의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저희 팀의 포부입니다. 이와 같은 포부에는 강화만 조력 발전소의 입지의 지리적 장점뿐만 아니라 조력 발전 터빈 기술의 발전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다같이 팀 답변합니다. 첫째, 마이스터고의 입학은 의무 차출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박탈하거나 직업 선택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시내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 1인당 투자 비용은 2,250만 원,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투자 비용은 2,011만 원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거의 모든 이북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활용 등 지원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혜적입니다. 이북 지역의 기초적 소득 수준 향상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혜적인 정책은 장기적인 교육 정책의 유지와 이북과 이남 지역 주민들 간의 정서적 통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국토의 합의가 아닌 국민들 간의 정서적인 통합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선의 경우에 BTO RS 방식으로 건설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당 방식으로 건설할 시에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BTO RS는 다수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출자로 구성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 간 협의 그리고 수익 추구의 문제로 군사시설의 원활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경의선의 수익성 분석에 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저희 경의선을 저희 국가 예를 들어 공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겠죠. 지금 코레일처럼 그런 공기업이나 여러 다수의 기업이 입찰 받아서 그중 가장 신뢰성이 높고 국가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서 BTO RS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공기업 출자나 몇 개 기업의 독과점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성의 문제 그리고 독과점 운영의 문제 거기에 더해서 과연 그 기반 기업들이 그러한 규모의 금액을 실제로 출자할 수 있는지에 관한 현실성의 문제가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기업은 우선 국가 자본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손실이나 국가 자본의 손실 또한 비슷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 후에 어떤 사업을 하든 많은 예산이 지출됩니다. 예산적인 문제로 어떤 것들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통일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방치하겠다라는 발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버킷팀에서는 모빌리티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해 반도체 및 2차전지의 업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용수 다소비 업종, 폐기물 및 폐수분 등의 처리 업종, 지정 악취 물질 및 특정 유해 물질 처리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및 2차전지 산업은 용수 다소비 업종이자 유해 물질이 다량 발생하는 업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들과 그 하청업체들이 이 클러스터에 원활하게 입주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기업들을 한시적으로 입주 예정 가능하다고 저희 정책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허버버킷팀은 우리 팀에게 지방균형 발전을 실행하는데 거점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논리는 연안이용 도시 조성 정책과 상반되는 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의와 주장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지역을 어떤 특정 지역을 특정해서 개발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동네 폴리틱스 팀의 대형 도시가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 메가시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이음도시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하고 충분한 것 같습니다. 강화만 방조제에 많은 양의 댐을 건설한다고 하는 정책이 있는데 환경 파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며 환경성에 대한 타당성이 답변에서 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과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주장을 했는지 질의드립니다. 네, 우리 동네 폴리틱스에서도 기술적인 어떤 타당성을 배제하시고 용산포항을 건설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가 통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건 먼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 발전 흐름상 조력 발전의 기술적 반도체 벨트의 경우에는 통일 후
기존의 산업 연계, 산업 학교기관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예시를 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라는 한 기업이 2047년까지 투자 규모가 예상 5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경기 남부의 지리적 이점을 버리고 산업 연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북 지역에 이 반도체 벨트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기업의 재정적 상태라든가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구체적인 수치에 의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의 정책을 살짝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책은 경기도와 충남 지역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들을 모두 개성을 옮기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희의 정책은 반도체 생산반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클러스터를 개성에도 짓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이 더 높은 첨단 산업에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개성 클러스터에서도 첨단 산업에서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업계층 이동의 자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문제 삼는 핵심입니다.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 단위가 무엇이냐. 삼성전자에서 이미 기하 급수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굳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가? 그것을 여쭤는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굳이 개성이라는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의 생산자로 잡았느냐로 가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성이라는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으로 잡은 이유는 우선 기존의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의 지역이 개성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개성에는 개성공단과 같이 생산단지를 통해서 여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경험까지만 듣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단 통일원팀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는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개발의 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0만 규모의 권역 6개를 선별을 하셔서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각 지역 간의 거리를 계산해 봤습니다. 도심지 간의 거리를 보면은 청진, 나진, 함흥, 원산의 경우에는 도심지 간에 100km, 서해안의 해주, 개성의 경우에는 85km의 거리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은 이남 지역에는 부산이랑 대구를 묶어서 한 개의 권역을 구성하겠다. 근데 그걸 6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요. 지나치게 넓은 거리에 걸쳐서 권역을 구성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이렇게 6개 권역을 잡은 것은 이 메가시티의 조성을 통해서 이 권역 컴팩트한 도시의 구성을 통해서 그 구성들이 각자 지역에서 하나의 중축이 되어서 그 지역의 경제를 다 함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이 부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의 연결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권역 간의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권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들 간의 거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함흥 원산 권역의 경우에는 도심지 간의 거리가 100km에 달하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100km에 달하는 것은 다같이 팀에서 폴리틱스 팀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중국에 대한 안보를 강화를 하면서 또한 그 시리즈라는 도시를 무역 클러스터로 활용한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방어 체계상 DMZ에 배치되어 있는 국경 방위사단은 약 25km에서 35km가량을 방위 중인데 지금 저희가 구상한 신의주시 계획에 따르면 국경지대는 약 66k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군사적 도발이나 어떤 중국을 적대국으로 설정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범죄 방지, 치안 유지 등의 사유로 배치한 것임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마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용사포함을 구축하는 이유도 신의주선을 통해서 용사포의 동북 삼성의 어떤 물자라든지 경공업 위주의 그런 산업 물자들을 이제 옮겨온 다음에 그것을 용사포함을 통해서 대기 무역 또는 다른 국가의 무역을 이제 해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위주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찰을 배치하고 이로 인해서 안보적 리스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에 GP에 들어가는 인원도 공식적으로는 경찰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GP의 바로 옆에 도심이 있는 이 압록강 특별시의 상황에서 그 중국이라는 존재의 안보적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와 덧붙여서 이 경찰이라는 군사적인 선택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대본에 왜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국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인 적대국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치안이나 안보의 사유로 그러한 군사 병력을 배치를 했으며
이 부분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범죄들, 그런데 그 민간 차원의 범죄 중에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가 끼쳐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종의 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국방부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 압록강 도시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을 때는 그 인프라들이 모두 절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적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으셨나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사실은 지금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 서울 집중 현상도 같은 맥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접성 확립을 위해 외국 학생의 비율이 증가된 대학교에서 기초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북한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만약 외국 학생과 북한 학생의 교육을 분리하고자 하셨다면 현재로서는 국제화보다 북한 주민들의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교육과 격차로 인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우선적으로 북한 주민의 우선 그 한반도의 그 농지 북부 지역 농지 면적에 대해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지 면적은 8%입니다. 한반도의 농지 타당성 조사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한반도에서 왜 굳이 농업을 선택하신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농업이 불리하다고 해서 농업교육을 진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럼 혹시 살면서 농업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농업 자립도는 50%입니다. 대한민국의 농가는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농업 인구, 농업 이제 소득의 50%를 농업 직불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지역의 농업을 늘리겠다. 이것은 세금을 더 지출하겠다, 각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북한 지역에서 농업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그리고 남한 지역에서의 농업 경쟁력을 말씀해 주신 게 제가 너무 감사한데 그거는 북한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될 일입니다. 농업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그걸 해결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이제 드린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 종사자 비율, 내국인 종사자 비율이 1%입니다. 99%는 외국인에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농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 실정을 알지 못한 채 정책을 수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까 2부 때 하신 그 반박 발언 중에 고등교육, 보통교육이 이제 현재 1인당 교육이 엄청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효율성, 타당성을 더 제고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제고가 어렵다고 해요. 단순히 북한 지역의 농업 위주로 그런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인지 의심됩니다. 예,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미 대본에서 언급했다시피 북한 주민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중 그리고 대다수 종사하는 인구 중은 고령이기 때문에 타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농업 생산성이 남한의 70%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의 농업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농업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을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북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을 정부가 보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는 다양한 가치를, 다양한 정신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이런 시혜적인 정책을 앞서 시행하는 것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에 기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 생산성을 끌어올리고자 농업 교육을 선택하셨는데 과연 농업 생산성이 대한민국 토질의 문제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토질의 문제라면 일단 저희가 하나로마트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난 쌀 살 수가 없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100이라는 자원을 농업에 지출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타 국가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타당성을 검사해 보셨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농업 교육은 생산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필요성에 관해서도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농업 토질에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그 효율성, 효과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왜 고수하시죠? 제가 정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교육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경제에서의 농업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폴리틱스입니다. 시공사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통일 이후 발생할 지역 격차 문제에 초점을 둔 국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팀이 설계한 통일한국은 2030년 압록국제특별자치시를 탄생시켰습니다. 국경지대에 이점을 살린 국제특별자치시를 새로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 거점 지방 도시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무역 거점 그리고 자유로운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를 목표로 해당 도시에 철로와 항만 중심의 종합교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유무역 산업지구와 육로무역지구 및 국제무역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복합해상무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도 실현 가능한 용서포항 건설이 있으며 앞서 언급한 것에 더해 이는 이미 현존하는 남포항의 부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원화 캠퍼스로 구성된 국립대학의 설치는 국제도시의 설립을 위한 초석이며 초중등교육부터 논스톱 체제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록자치시가 자율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더욱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동네 폴리틱스는 지방 분권을 통해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통일한국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팀이 설계한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은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공동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상 우리 동네 폴리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다 같이 팀입니다. 우선 최종 발언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여태까지 진행했던 토론에 대해서 저희 팀의 마지막 변론을 듣겠습니다. 여태까지 본 마스터 플랜에 대한 비판을 저는 세부적인 사안을 기반으로 반박 보완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사항은 마이스터5는 이국 지역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저희 팀은 마이스터5 플랜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마이스터5는 일단 의무화가 아닙니다.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토론 때 나왔던 내용을 대해서 반박드리겠습니다. 농업교육은 저희는 효율성이 있다고 증명했으며 이국인들의 생산성을 충족시키면서 시장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최종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가치, 다양한 정서를 통합하는 것이 통일한국의 제1순위입니다. 이남 지역민들과 이북 지역민들은 단절된 상태로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단절된 마음을 한순간에 연결시키려는 것은 유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 팀이 제시한 정책들은 이러한 생각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통일 모의 국무회의에 참가한 팀들의 여러 정책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이북 지역민들을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팀은 소외감 해소, 문화격차 해소, 지역균형 발전의 가치를 담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북 지역의 사람들을 주체로 보고 정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교육 마이스터 플랜을 통해 고리 깊은 단절을 극복하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통일 한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팀 최종 변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통일원 팀의 오늘 마지막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NCO 프로젝트는 북한의 6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NCO 프로젝트의 6개 권역은 대부분 해안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들은 현재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인프라들이 구축됐다고 판단되는 항구들도 같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이 권역들은 충분히 내재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권역들의 인구를 모두 합하면 2천만 명이 되는데 북한 인구 전체 2,500만 명 중 전체 거의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권역은 육해공으로도 연결되고 NCO 프로젝트 하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도로망 연결과 국제공항의 건설로 하여금 북한의 물적, 인적 자본이 순화할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와 항구의 연결을 통해서 발생될 고용 창출은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 모두 북한 주민들께 이익이 될 것입니다. 개성과 경기, 충청으로 이어지는 기술협력단지는 통일한국의 경제적 하드파워를 더욱 촉진시킬 뿐더러 북한의 장상인사들이 계층 이동의 기회를 갖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한층 강화하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권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과 금강산 관광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관광의 경제적 부흥을 초월하여 공항에 연결되는 국제적 의미의 소프트 파워와 직결되고 통일한국은 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 엔추 NCO 프로젝트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통일원 팀의 통일한국 정부에서는 단 한 명의 북한 주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청사진에서는 모두가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더 나아진 삶에 적응하며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논의는 통일 한반도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분단 70년, 한 사람이 태어나 노인이 되었을 만큼 긴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소통하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격차, 사회, 문화, 그리고 교육 격차와 같은 다양한 먼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키워드로 저희는 이음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격들을 도시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우선 지리적 입지를 10분 활용했습니다. 기존 두 수도의 인프라를 활용해 두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그곳에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기술의 발전을 예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통일 한반도에 필요한 일종의 돌파구가 될지도 모르는 기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였습니다. 그중 조력 발전은 미래 기술 중 가장 촉망받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히 살피고자 하였고 또한 그 효율성이 다른 전력원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며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 보도록 했습니다. BT와 RS 방식 역시 경의선의 수익성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예상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출 대상국이 되는 중국의 인천, 상하이 물류 비용이 80% 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무역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통일된 미래를 상상하는 내내 저희 모두 행복했습니다. 멋진 분들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